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10%가량 하락폭을 나타내는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50%대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락하고 있는, 그리고 하락의 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RN서치라는 그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최초로 50%를 기록한 조사 결과입니다. RN서치 결과 56.7%를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 긍정 비율이 이렇게 되고, 이 기관의 추세를 쭉 보면은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긍정평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는 56.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매 주간 단위로 정기조사를 하고 있는 리얼미터라는 조사기관의 조사에서도 59.8%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3주 전에는 70.6%, 2주 전에는 66%, 그리고 이번에는 59.8%.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4.6% 하락, 이번에는 6.6% 하락, 합치면은 2주 만에 약 11.2% 정도가 하락하는 이런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럽 주간조사에서는 50%대는 아니지만은 64%를 기록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이는 갤럽의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84%에서 70% 내려와서 70%대를 쭉 유지하다가 작년 9월에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오락가락하고 제대로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한다고 여러 가지 그 갈팡질팡 대북 정책을 해가지고 한미동맹이 약간 삐그덕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65%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취임 이후 최저치라고 그랬는데, 그 최저치를 갤럽 조사 자체 조사에서 돌파했습니다.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 64%, 리얼미터 조사 59.8%, RN서치 조사 56.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최저치를 나타내는 등 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먼저 이 세 기관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20대의 지지율이 대폭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층, 40대층 물론 빠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라고 일컬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 그것은 도박이다. 그 2030 젊은이들이 그거 하고 있는 상황을 도박꾼으로 몰아가지고 2030의 희망이라고 할까요? 기대치를 상당히 저버리는 그런 폭탄 발언 때문에 2030이 쭉 빠지면서, 또 30대 여성층, 주부층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에 영어 교육 금지, 그리고 40대 주부층, 50대 그 초반에 학부모층에는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이 수능을 변경하겠다, 무슨 영어를 절대평가하겠다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좌편향 위주의 교육정책 때문에 상당히 학부모층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런 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0대층이나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거는요, 아무래도 경제정책입니다. 특히 경제정책 중에서 일자리 정책,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청년 일자리 정책만 보면은요, 이미 청년의 실업률이 지금 9%를 지금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에서 막 질책을 하셨다면서 청년 일자리를 각 부처에서 몇 석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도대체 최우선 과제가 뭐냐,
그런데 좀 황당한 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줄어드는 정책을 적극 펴시면서 장관들한테는 왜 일자리를 늘리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 장면을 아주 자세히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9.9%로 2000년 총계치 이후에 지금 최저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률을 100%라고 잡았을 때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게 88%입니다. 이것은 꼭 청년 실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자리 장년 실업 다 마찬가지. 작년 취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전체 고용에서 88%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의 치명타가 되는 게 뭡니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고 여러 가지 규제 혁파를 안 해주고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은요, 그 최저임금만큼의 월급을 더 줘야 되겠지만은 상여금은 또 따로 올라가는 거고 또 4대 보험료 따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는 중소기업도 훨씬 더 인상률이 더 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들이 허리가 휘청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일자리를 팍팍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펴놓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모습, 앞뒤 안 맞는 이 모습을 여러분 시청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탈원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원전, 친노동 정책, 아주 이 좌편향, 이념 편향적인 친노동 정책을 몰고 가니까 기업의 사용주를 갖다가 죄악시하면서 대기업의 규제를 갖다 그대로 지금 놔두면서 이제 규제 혁파한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아무튼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히 기업에, 중소기업에 주는 압박 요인이 크다. 중소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식당, 가게, 편의점 하는 이런 소상공인, 소점포 주인들, 소가게 주인들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으로서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수를 5명 쓰던 것을 3명으로 2명 줄여버리고 그러면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편의점도 알바 2명, 한두 명 교대로 쓰다가 직접 가족이 나와서 해버리니까 편의점 알바자라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 민심이 좀 악화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정말 뜻하지 않게 밀양에서 요양병원에서 이른 아침에 화재가 발생해서 물론 청와대가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제천보다 더 큰 대형 참사입니다. 41분이 벌써 사망했더라고요. 그 안타까운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 희생자분들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도대체 안전대책을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이런 대형 참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아무튼 민심이 조류독감도 지금 계속해서 완전히 잡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또 이런 대형 화재 차고 나니까 민심이 흉흉한데 여기에다가 각종 오락가락 정책,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평창올림픽에 대한 오락가락한 데 대해서는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이요. 하나는 청년들이 보기에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아이스하키 그 청년 그 대표 선수들 그 꿈을 안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박탈 기회를 없어진다? 그리고 북한 대표 선수를 넣어준다? 얼마나 불공정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 50대 이상 장년층들도 북한의 평화를 지키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너무 북한한테 저자세, 너무 그냥 북한한테 일방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이런 게 아니냐. 한반도기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공기하고 우리 태극기 다 이게 꽂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입장할 때 또
저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한다? 강릉에서 전야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평창올림픽이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을 자꾸 왜 김정은 독재체제 평양 중심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가 당장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지지율 하락에서 상당히 큰 작용을 했다. 정리하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그 다음에 북한의 평창올림픽을 하는 단일팀 구성,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평창올림픽을 위한 북한에 대한 너무 저자세, 그리고 최저임금의 문제, 또 집값이 안 잡혀요. 강남의 집값이 안 잡힙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정책, 어린이집 영어 금지, 오락가락하는 이런 대여섯 가지의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올라갈 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